네,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 수업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채팅창에 인사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오답률 높은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높긴 한데 오늘 하실 문제는 사실 그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또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이 동사일 경우에 답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뭐 이런 걸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빈칸이 동사일 때 제가 수상시 외치기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빈칸 자리가 동사, 그러니까 여기 이 빈칸 자리가 있고 밑에 선택지에 이제 동사가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답을 수일치, 상태, 시제의 순서대로 선택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 맞지 않는 거 정리해 주시고 상태 맞지 않는 거 정리해 주시고 시제 맞지 않는 거 정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요 수상시만 잘 정리하시면 동사 문제가 사실 이 수 상태 시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 다른 그 학생들은 오답률이 높지만 우리는 또 그 굉장히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효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상시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일치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면서 현재 시제일 때 동사 뒤쪽으로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수일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I나 we는 1인칭이고요. we 가끔 여러분 2인칭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속하면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I는 1인칭 단수고 we는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1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you는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얘는 2인칭이고요. 이 I, we, you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전부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그냥 일반 명사들 있죠. 그런 일반 명사들은 모두 뭐다? 3인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3인칭이니까 이 명사가 몇 인칭일지 아닐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그 수업에서 설명드리는데 our family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엔 내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1인칭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family란 단어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될 거다? 3인칭이다. 그래서 이 단어 빼고는 전부 3인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가족이 여러 명이니까 그럼 얘는 복수 아니냐 하시는데 모든 단어는 뒤에 s가 붙지 않으면 복수 취급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단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나의 집합체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은 아이들은 전부 단수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요. 수일치는 주어 뒤로 s가 없으면 동사 뒤로 s를 붙여주고요. 주어 뒤로 s가 붙어 있으면 동사 뒤로 s를 붙이지 않는 게 수일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대인은 2인칭인가요? 대인은 3인칭이에요. 대인은 그들이잖아요. 그쵸? 그들은 나랑 너가 포함이 안 됐어요. 나를 포함하면 1인칭이고요. 네가 포함이 되면 2인칭이고요. 나와 네가 포함이 안 되면 3인칭이에요. 그래서 1인칭 단수는 I고요. 1인칭 복수는 we고요. 2인칭은 단복수가 똑같이 you예요.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예요. 대인은 3인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질문이 올라와서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냥 주어랑 동사 둘 중에 한 번만 s를 붙여야지 하는 게 수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뒤쪽으로 s가 없으면 동사 뒤로 s를 붙여주시고 주어 뒤쪽으로 s가 붙어 있으면 동사 뒤로 s를 붙이지 않는다. 둘 중에 한 번만 s를 붙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수일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조금 수일치를 더 곁들여 볼게요. 자, 주어가 A and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탐이랑 그 다음에 Johnny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얘 하나 둘이죠. 그랬을 경우엔 얘가 복수기 때문에 VD로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준동사 주어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Reading my books라고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my books가 아니고 many books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reading일까요? many books일까요? 어떤 게 주어일까요? reading이에요. 그렇죠?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many books는 reading이 만들어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고 주어는 reading이기 때문에 여기 뒤로 s가 붙었다고 해서 아 이게 복수구나 v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주어는 reading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행위는 불가산, 셀 수 없기 때문에 n 취급하시는 거고요. v 뒤로 s가 붙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자, 얘는 s가 붙었으니까 그럼 nsg 동사는 v가 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는 s로 끝나도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얘 이름이에요. 여러 개라서 s를 붙인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까지가 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s로 끝날지라도 단수 취급하시고 v 뒤로 s가 붙는다. 요런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스위치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들 주어가 복수일 때 그 다음에 준동사 주어, 고유명사 주어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상태 갈게요. 우리가 수, 상태, 시제의 순으로 답을 지울 거니까 상태는 주어 오늘도 고양이가 나왔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그쵸? 이렇게 있을 때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취해 주시고 by 플러스 s를 붙이는 게 수동태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를 앞으로 보내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어를 by 뒤에 s로 붙였으니까 수동태를 취했을 때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어가 있었던 문장도 수동태가 취해지면 목적어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의 상태를 쓰시는 거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의 상태를 고르셔야 돼요. 수동은 뭐가 섞인 게 수동이냐면 BPP가 섞인 게 수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1, 2형식의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를 취할 수 없어요. 수동태가 불가해요. 자,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 자동사죠. 그럼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 게 수동태인데 자동사는 보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자동사가 뭐가 있어요? 가고 오고 오르고 내리고 일하고 사퇴하고 뭐 살고 죽고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그 자동사죠. 그런 아이들은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나왔을 때 그런 형태의 동사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s worked 이런 형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야 하지 마시고 자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의 수동태를 잠깐 볼게요.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 하나 보내고 수동태를 만들어도 뒤에는 목적어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4형식은 수동일 때 목적어가 몇 개 있을 거다? 1개가 있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어요. 그럼 목적어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취했을 때 목적 보어가 남죠. 그쵸? 그래서 5형식은 수동일 때 목적 보어가 하나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상태는 이제 요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 시제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은 제 이론 수업에서 다 듣고 오셨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 이론 수업을 전부 듣지 않으셔서 오늘 하는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너무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제 700 사이다 700이나 아니면 뭐 토리니 과일 시리즈에서 요 주제만 찾아서 좀 공부해 주셔도 괜찮아요. 시제나 상태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시제는요. 고양이 또 나왔어요. 시제는요. 시제에 대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뭐 yesterday가 있는지, 뭐 since가 있는지 이런 단서들을 좀 찾아주실 거고요. 단서가 딱히 없다라고 얘기하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시제 일치를 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시제 일치 잊지 마시고요. 자, 일반적인 시제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에는 어떤 시제를 쓸 거다? 이거 어떤 시제 쓰죠? 그렇죠. 현재 시제 쓰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
그 다음에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무슨 시제를 쓸 거다? 그렇죠. 완료 시제를 쓴다 라고 우리 배우셨죠? 완료라는 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완료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for나 아니면 over 같은 뭐뭐하는 동안의 의미를 갖는 아이들로 기간의 의미를 꾸며줄 거고, 기간의 의미가 나오면 완료를 써야겠다라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완료를 쓰실 거고요. 완료에는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게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떤 완료를 쓸 건지를 정하는 것은 그렇죠.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완료를 쓰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현재다. 그럼 무슨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다. 그럼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그렇죠. 이게 완료의 포인트였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요. 시제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시간이나 조건절이 이끌면 미래를 못 쓰죠. 그러니까 when이나 if가 이끄는 그 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뒤에 있는 절이 미래일지라도 이 자리는 미래 말고 뭘 쓸 거다? 그렇죠. 현재를 쓰거나 아니면 현재 완료를 쓰거나 이렇게. 그래서 미래 대신 현재나 현재 완료가 들어간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접속사가 when이나 if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조건의 접속사가 시간을 의미하면 다 시간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 when만 있는 거 아니고 after, before, 뭐 as soon as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고 by the time도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시간절 접속사였고요.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것도 시간절 접속사였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저랑 같이 하는 이론 강의에서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주장, 요청, 제안, 충고의 동사가 이끄는 목적절에서는 뭐가 생략된다? 뭐가 생략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채팅창에. 그렇죠? 뭐가 생략된다? should가 생략된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뭐 request, 요청하다 같은 아이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나왔을 때 뒤쪽으로 뭐가 있다가 should가 있다가 생략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동사는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렇죠? should가 있다, 생략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요청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제안 충고하는 거니까. 이해가셨어요? 네, 좋아요. 답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제까지 아주 간략하게 이론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를 문제에 좀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동사예요. 동사일 때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수, 상태, 시제의 순으로 답을 지운다고요. 자, 1번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번부터는 여러분 답 올라오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게 s가 붙었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도 대문자고 얘도 대문자니까 이건 고유명사였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s가 붙어도 단수 취급할 거예요. 즉 주어는 n이고요. VD 쪽으로 s가 붙었어야 돼요. 그러면 s가 붙지 않은 아이들 정리할게요. 비동사는 s가 붙는 형태가 is고요. 해부동사는 s가 붙는 형태가 has예요. 그래서 are는 들어갈 수 없겠죠. s가 안 붙은 형태니까 수일치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일 땐 수일치 안 시키죠. 주어가 n이었건 ns였건 과거일 땐 그냥 ed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수일치 상으로는 A만 빼고 나머지 B, C, D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우리 수일치 했으니까 이제 상태 보셔야죠. 상태. 그래서 상태는 전치사 이하를 정리했더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렇죠. 수동인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동사가 섞여야 하므로 BPP가 섞여 있는 BCD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C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제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요. 대부분은 시제까지 가지 않고 수나 상태만 가지고 답을 나오는 문제가 동사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동사를 접하셨을 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현재 완료인지 이런 게 눈에 띄어서 문장을 막 해석하시고 이게 무슨 시제일까를 되게 고민하세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을 가지고 얘가 무슨 시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제에 대한 단서가 없거든요. 그쵸? and 뒤쪽으로 현재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있는 시제가 꼭 같은 시제가 올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제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고 수나 상태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 상태, 시제의 순으로 답을 정리하자.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문제의 답 한번 기다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답을 남겨주실 때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답을 기다릴게요. 네. 자, 2번 문제는 주어가 n이에요. 그러니까 VD 쪽으로 s가 붙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스위치가 맞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s가 잘 붙어 있고요. 미래 시제일 땐 스위치를 시키지 않으니까요. 주어가 단수였건 복수였건 미래일 땐 전부 will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긴 다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필요한 상태는 수동이었어야 돼요. BPP가 섞여야 하고요. BPP가 섞여 있는 게 두 개예요. B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번도 있고요. 그러면 상태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봐야 될 건 시제인데 시제에 대한 단서가 딱히 없고요.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가 미래여서 여기도 미래야 하시면 안 돼요.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적인 시제는 미래인 게 맞는데요. 지금 접속사는 그렇죠. 시간절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대신 뭘 썼어야 된다? 현재를 쓰셨어야 된다. 정답은 그렇죠. C가 정답이에요. 잘 맞춰주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3번, 4번도 정답을 한번 올려보실게요. 3번의 모, 4번의 모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자, 3번 문제는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전치사 뒤쪽 자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before 이하는 지워줄 거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건데 밑에 보시면 B번에서 ly를 지웠으니까 complete은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complete 자체는 형용사와 동사가 다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pp가 붙었으니까 뭐 동사이거나 형용사일 거고요. ness가 붙은 아이가 명사여서 전치사 뒤쪽이니까 명사예요 하고 D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지금 있는 문제 잠깐 설명할 건데요. 이어 동사가 있어요. 구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개 할 때 이고 단어 할 때 어자예요. 구라는 게 단어가 여러 개 있으면 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걸 이어 동사라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전부 다 이어 동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얘가 자동사고요.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전치사 in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하나의 동사처럼 보고요.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ill in에 해당하는 수동태였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는 be filled in 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by them 이렇게 붙어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영어 학자들은 요 fill in을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이 뒤에 붙어 있는 in은 더 이상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인 것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처럼 생각을 하셔도 좋고 뭐 이거의 품사가 뭐냐 이런 걸 논하진 않으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걸 하나의 덩어리 동사로 보았으니 수동태를 취했을 때 이 be filled in 뒤쪽으로 목적어는 어떻게 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그 이어 동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적어드렸고요. 사실은 요것만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매번 드리는 자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러니까 흔하게 쓰이는 자동사들과 전치사는 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지금 있는 문장도 보시면 동사가 fill in이 아니라 be filled in이에요. 그러니까 fill in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고 뒤쪽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application form이 앞으로 갔고 얘는 fill in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빈칸은 필요 없는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주실 거다? 부사가 들어갈 거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률이 약간 높아요. 여러분 시험에 문제에 나왔을 때 많이들 틀리셨었는데 요 이어동사, 구동사 기억하시면서 이런 형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는 주어가 단수니까 VD 쪽으로 뭐가 붙을 거다? S가 붙을 거다. 자, 그렇다면 S가 붙어 있지 않는 아이 정리할 거예요. 과거일 땐 스위치 시킬 필요 없고요. C번은 S가 붙었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했고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필요한 상태는 수동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BPP가 섞인 아이들 두 개를 놓고 고민하셨을 텐데요. 자, decline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감소하다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의 의미를 갖는 아이들은 무슨 동사? 자동사. 일형식 동사였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네들은 원래 목적어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고 수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 그대로 그냥 쓰시는 거죠.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D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서 문제 또 풀어볼게요. 5번, 6번도 정답 올려주시겠어요? 자, 5번 문제는요. 이 a number of에 대한 걸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의 주어는 tenant가 주어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고 앞에 있는 number가 주어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a number of가 있고요. the number of가 있어요. 근데 이 a number of는요. a lot of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lot of는 많은의 뜻이죠. 그래서 a lot of 뒤쪽으로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인 것처럼 a number of가 들어가주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people의 수일치를 시켜서 people은 복수니까요. 뭐가 들어가주면 돼요? a가 오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얘가 the number of가 왔을 때는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람들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the number가 주어예요. 오케이? 그랬을 경우엔 넘버 뒤쪽으로 s가 없으니까 v 뒤쪽으로 s가 붙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a number of가 있냐, the number of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였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a number of가 있었으니까 tenant를 수식하는 거고 주어는 tenant였죠. 그러면 많은 세입자들이라고 나왔으니까 V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가서 S가 붙어있지 않은 아이들 정리해 주실 거예요. 됐나요? 자, 뒤쪽으로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요? 목적어 있으면 필요한 상태는
그렇죠. 능동이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전부 지워주실 거고요. 그러면 A, B, C가 전부 정리가 됐으니까 답은 D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좋아요.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6번 문제는 that 뒤쪽으로 주어 동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we는 몇 인칭? 1인칭. 그 다음에 복수. 그래서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v가 그냥 들어가 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일치는 다 괜찮아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에요. 해서 A랑 C의 능동의 형태를 놓고 고민을 하실 때 사실 이 문제는 수일치를 생각하면 안 됐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 앞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request죠. 주장, 요청, 제안, 충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사일 경우에는 제안, 충고 뒤에 뭐가 있었다? should가 있었다. 생략됐다. 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동사 원형을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인 B랑 C를 놓고 고민을 하실 거고 뒤쪽으로 care라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take care를 하나의 동사처럼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는데 얘가 문법적으로 따지면 take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care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care가 있으니까 수동은 안 되는 거고요. 능동이 들어간다. 정답은 뭐가 될 거다? C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좋아요. 정답 잘 올라왔고요. 자, 그럼 7번, 8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 8번도 정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7번은 앞에가 N이니까 VD 쪽으로 S가 붙었어야 돼요. 그쵸? company까지가 주어였죠? 그래서 수일치 맞지 않는 아이 정리할 건데 S가 잘 붙어 있고요. 과거나 미래일 땐 수일치 안 시키니까 수일치상으로 틀린 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쪽으로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상태는 능동이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BPP가 섞여 있는 수동을 전부 다 지울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A를 이렇게 지워주시는데요. 얘는요. 밑에 있는 동사가 award예요. award는요. 주다 애들이죠. 우리 수여동사라고 얘기하죠. 이 수여하다가 뭐예요? 주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전부 몇 형식? 4형식이에요. 그래서 award는 대표적인 4형식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원래 몇 개 있었어야 돼요? 2개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상태는 수동이 됐어야 된다. 그러므로 목적어가 있으니까 BPP가 섞여 있는 동사를 지워야 돼 하고 A를 지울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2개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수동이구나 하고 A를 고르셨어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BPP가 섞여야 되는데 ing가 들어왔죠? 얘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이고요. BPP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은 전부 능동이에요. 그래서 B번은 능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좋아요. 맞아요, 사형식.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8번은 여기 컴마로 끄는 부분까진 볼 거 없고요. 주어가 지금 2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취급하셔야 되겠고요. 동사 뒤로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S가 붙어있는 B번이랑 그 다음에 D번 정리하실 거고요. A랑 C 중에 뭘 쓸 건지를 볼 건데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decide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 그렇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아이.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어가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한 상태는 뭐가 돼줄 거다? 능동이 돼줄 거다. 정답은 A였죠. 네, 아주 잘 골라주셨어요. 네, 함정에 빠지지 않고 7번, 8번 잘 골라주셨네요. 자, 그러면 9번, 10번도 한번 골라보실까요? 9번, 10번.
자, 9번 문제는 이미 수일치는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태를 보실 건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다 라고 하셔서 ed 이렇게 pp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depend on 아세요? depend on 이라고 depend는 전치사 on을 바로 가져오는 자동사예요. 수동태의 형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요, BPP의 수동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형식 동사가 만들어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형용사인 게 A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그 둘 중에 뭘 쓸 건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depend on이랑 똑같은 뜻이 있어요. depend on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죠?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rely on이에요. 그렇죠? 이 둘 다 같은 뜻이고요. rely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reliable이 있어요. 얘는 뜻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reliable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인데 걔를 의지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뜻이 바뀌는 게 reliable이에요. 반면에 reliant라고 얘기해주면 요거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이란 형용사고요. 그럼 그거랑 똑같이 depend에서 파생된 dependable은 무슨 뜻이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지금 이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성공은 여기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여기에 의존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의미로 쓰일 거면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dependent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depend가 수동의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형용사 dependent와 dependable의 뜻을 구분하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reliable 뜻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reliable이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었지. 그러면 dependable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구나 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됐나요? 좋아요. 자,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는 전치사 이하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주어고요. 여기에서 주어는 그렇죠. 동명사 주어인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할 거니까 VD로 S가 붙었어야 되고요. 그러면 B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안 되는 거죠. 해즈가 돼야 하니까. D는 동사 자체가 아니에요. having도 변형되고 being도 변형되고 정답은 뭐가 될 거다? A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좋아요. 자, 11번, 12번도 정답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11번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a number of the number of 생각나시죠? 얘는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이거의 수가 됐어야 돼요. 즉 number가 주어고요. 그러면 단수니까요. number 뒤쪽으로 s가 안 붙었으니까요. VD로 s가 붙었어야 돼요. 그래서 was 돼야 되고요. has 돼야 되기 때문에 A랑 B는 수일치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봐주셔야 될 게 상태인데 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없으니까 수동이야 하고 BPP를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 오르고 내리고 애들 몇 형식? 1형식 자동사다. 그래서 수동이 불가하므로 정답은 뭐가 될 거다? C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네. 좋아요. 정답 잘 맞추셨고요. 12번 문제 우리 아까 봤던 문제죠. deal with를 하나의 이어 동사처럼 봐서 be dealt with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 with 뒤쪽에 있었던 명사가 앞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deal with의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어떤 품사가 올 거다? 그렇죠. 부사가 올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
좋아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얘는 왜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왜 스위치 안 시키고 갑자기 be가 들어갔죠? 뭐 is나 are나 뭐 이런 게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앞에 있는 뭐 때문에? request 때문에. request 주장 요청 제안 충고 동사였기 때문에 뒤쪽으로 should가 있다 생략돼서 be라고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여기 부사를 고르라고 나왔지만 시험에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be dealt를 고르셨어야 된다는 거. 좋아요. 자, 13, 14 우리 마지막 문제 2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3, 14 한번 답 골라보세요. 자, 13번은요. 주어가 you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인칭이니까 스위치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doesn't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죠. do에다가 e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doesn't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겠고요. D번 스위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BPP 들어가면 안 되니까 C도 정리하실 거예요. 그럼 A랑 B를 놓고 여러분 시제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딱히 시제에 대한 단서가 없으므로 앞뒤 문장에 시제 일치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submit이니까 그러면 앞에도 똑같은 시제인 A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은 지금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은 시제가 뭘까요? 여러분 명령문 무슨 시제예요? 여러분 명령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명령문은 왜 동사 원형을 써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must 내지는 should가 있었다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 건 너 공부해야만 돼 라는 소리였는데 거기에 must나 should가 있다는 게 너도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도 너인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시킨 거예요. 생략이 되었어요. 조동사가 있어서 동사 원형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오케이? should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명령문의 의미적 시제는 미래예요.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공부했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앞으로 공부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령문의 의미적 시제는 뭐다? 미래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럼 뒤에가 미래였으니까요. 여기 앞에도 당연히 무슨 시제가 와야 돼요? 미래 시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미팅에 참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폼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B번이다. 저 명령문 시제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저랑 같이 이론 공부하시면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by the time이에요. by the time은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기간의 의미를 만들면서요. 끝나는 시점을 by the time 절에 있는 동사가 찝어줘요. 그러니까 by the time 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였으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까지예요. 과거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예요. 그러면 기간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시점이 과거인 거죠. 즉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이 기간과 끝나는 시점을 찝었으니까 그렇죠. 과거 완료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더불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by the time 절이 현재다. 그러면 현재까지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가 들어간다. 맞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by the time 절이 현재가 들어가는 건 이게 무슨 접속사? 시간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시간절은 미래 말고 현재를 쓰는 거라서 by the time절에 현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원래는 의미적으로 미래까지였다 라고 보시고 그렇죠. 미래 완료를 써주셨어야 돼요. 지금 여기 문제는 없지만 저랑 같이 사이다 700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영당의 기본서 강좌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시간절 접속사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얘가 뒤에 있는 절을 완료 시제로 끌어온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베이스로 깔렸으면 수상태 시제로 답을 정리해 볼게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예요. 그래서 수일치 안 맞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야 하고 신나요 B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왜요? 동사가 일하다거든요. 일하고 사퇴하고 아이들 몇 형식? 1형식 자동사죠.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B번 안 되는 거고요. 능동인 아이들 중에서 과거까지였으니까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D가 돼줄 거다.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빈칸이 동사였을 때 수상태 시제로 답을 정리하는 문제 보셨고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약간 함정이 있어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 위주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했던 어려운 주제에 비해서 오늘 주제는 쉬운 주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실수하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우수 채팅자한테 그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 건데요. 뒤에 1101로 끝나시는 분이랑 그 다음에 POTQ로 끝나시는 아이디 갖고 계신 두 분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 두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가 메일 주소 이 두 분 남겨주세요.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혹시 그 한 분 더 있으니까 나는 답을 적는 게 조금 힘들어서 못 적었어요 하시면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나머지 한 분 후기 보고 뽑아서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